방송 최초로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 그 사냥꾼이 사슴으로 변하는 장면을 창룡쌤께서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모두들 어머, 사슴으로 변할 준비가 돼 있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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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창룡쌤 큐! 그 사냥꾼의 이름이 이제 악타이온인데 그 악타이온과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작품을 준비해봤어요. 와.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네, 주세페 체사리가 그린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조금 전 설생 강의에서 들었던 그 강의 내용이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악타이온이 우연히 이곳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굉장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아르테미스는 당황해하고 있지만 동요하지 않고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손을 보시면 물을 지금 악타이온에게 싹 뿌린 딱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물을 맞은 악타이온은 사슴으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악타이온의 머리에 지금 뿔이 막 솟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악타이온과 함께 사냥을 나온 사냥개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주인이 사슴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벌써부터 이빨을 막 나왔어. 드러내고 있는 그 사냥개들의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악타이온이 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불쌍해요. 고의성도 전혀 없었고 정말 우연히 찾은 장소에서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이 정도까지 벌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항상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신화에서는 항상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도대체 이 신화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재수가 없으면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신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그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악타이온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자기도 그 소리에 끌려서 거기를 갔고 거기에서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르테미스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면은 아르테미스도 사실 그 남자가 우연히 본 건지 아니면 의도로 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저 정도까지 버럭 화를 낸 거는 이 녀석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자기가 판단을 미리 내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기서 교훈을 찾는다고 그런다면은 악타이온 쪽보다는 아르테미스 쪽으로 가서 내가 혹시 어떤 권력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무조건 자기 판단 하에 단정 짓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는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창룡쌤 인생은 한 방이다. 너무 차이가. 이러면 제가 뭐가 되나요? 두 번째로 보실 작품은 루브르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베르사유의 아르테미스라는 작품인데요. 아르테미스가 워낙 인기가 좋은 여신이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아르테미스를 보여달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 작품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보통 아르테미스는 작품 속에 등장할 때 가장 흔한 이름표로는 초승달 요 장식을 하고 나오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각에서는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머리에 작은 조각으로 달을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쉽게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에서는 달 장식이 잘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녀가 아르테미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복장입니다. 복장.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주요 여신들 같은 경우에는 옷들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아테나, 뭐 아프로디테, 헤라, 아르테미스 한 4명 정도 꼽아볼 수가 있는데 이 4여신의 옷이 다 달라요. 아테나는 보통 등장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갑옷. 그렇죠, 갑옷. 여신인데 갑옷 입고 있다? 아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라는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 보았을 때 좀 기품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것 같잖아요. 이런 분이 옷을 가볍게 입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레스도 기장이 좀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단정한 옷을 입고 등장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풀착장. 그렇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기 위하여 웬만해서는 벗고 나오세요. 웬만해서 벗어요? 네. 웬만해서 이분은 벗고 나오세요. 와. 옷을 벗고 계시거나 아니면 살짝 걸치고 계시거나 요러면 아프로디테다. 저도 근데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모델들 보면 정말 조각같이 몸이 예쁘잖아요. 저렇게 몸이 예쁘면 진짜 옷을 입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노출해야죠. 그쵸. 아니 그초라죠. 그렇죠. 그초라니. 그렇죠. 그냥 저희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냥의 여신이잖아요. 자, 사냥을 해야 되는데 옷이 좀 불편하면 사냥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활동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옷 기장도 보시면은 딱 무릎까지만 내려와 있고 허리도 단단하게 딱 여며서 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샌들을 입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옷만으로도 여신들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그 신혼여행을 피렌체로 다녀왔거든요. 거기 조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광장 네. 같은데도 엄청 많은데 이걸 알고 가서 왔으면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싼데 알고 갔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처럼 무조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끔 예외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네. 아까 얘기하기로는 아르테미스가 또 출산의 여신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순결의 여신이 어떻게 출산의 여신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출산은 아무래도 결혼한 여성들과 관련이 있을 느낌인 것 거니까. 같아서. 그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나고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어머니가 안전하게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하면서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출산을 돕는 여신으로서의 아르테미스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크라틸로스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아르테메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르테메스라는 말이 안전한 또는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특히 산통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있을 때 아르테미스 여신을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마치 아폴론을 잘 받아줬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르테미스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말이. 예. 다니엘 세이터의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이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작품 전체가 굉장히 좀 어둡게 칠해져 있고요. 등장 인물들의 표정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 벌써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아래쪽에 쓰러져 있는 남성은 해안가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황상 오리온이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래쪽 뒤편 저 멀리 수평선을 보시면 지금 붉게 막 여명의 빛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잖아요. 지금 저 해가 떠오르면 그녀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제 아르테미스는 자신이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했었던 사랑하는 오리온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이 행복한 모든 시간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오리온과 아르테미스를 주제로 한 그림들 가운데 가장 이 감정을 좀 잘 살려낸 그림인 것 같아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다시 나사에서 달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아르테미스라고 들었고 그렇죠 교수님. 최근에 이제 나사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가 달에 다시 가겠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뭐라고 붙일까? 그 이름을 붙이다가 이번에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붙였다고 그럽니다. 너무 근사하다. 요번에 이제 착륙선 이름을 또 붙이려고 하는데 그 착륙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로 오리온이라고. 오리온이라고. 어떻게? 그래서 너무 마침내 만나는 거예요. 네, 드디어 마침내 오리온이 아르테미스와 만나게 됩니다. 눈물 쏟을 것 같아요 볼 때. 가고 싶다. 영상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아마.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교수님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사실은 곳곳에 있죠. 네. 그 그리스 전역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디아나 신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에페소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우리가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거의 2배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건물을 그때 어떻게 지었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 고대 사회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포함됐다 그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 신전을 세우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고대 세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에페소스를 찾아와서 이 신전을 지으시오 하고 돈을 자기가 다 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페소스 사람들은 신전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고마운데 조건을 단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이 신전과 함께 나의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신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크로이소스가 돈을 대서 그 신전을 지었고 크로이소스 왕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그래요. 근데 기원전 356년에 이게 불타버립니다. 아이고. 네. 그 이름이 헤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당신 왜 여기다 불을 질렀냐? 그러니까 크로이소스랑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내가 이걸 불 지르면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테니까. 네.